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새 후보께서는 두 사안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중도 보수층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 공통질문에 대한 정청래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먼저 1분 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제가 누차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전 제가 검찰청 폐지되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추석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도 정부에서 올라온 안은 당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검찰은 조작 기술을 통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선택적 수사를 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잘 해냄으로써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민주당 개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을 위해서 함께 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정청래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부터 먼저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질문과 답변 모두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계실 때 올해 4월 30일 날 천준호 의원이 이 조작수사 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법안 안에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지난 선거 때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을 선거를 앞두고 4월 달에 이거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부분은 이미 임성근 전 사령관이 하폰위원 판정을 요청을 했었는데 하폰이라고 판정이 나서 공소 취소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론을 다시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보낼 때 정청래 대표께서 당시에 보내라 그래서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의 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인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가 1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검찰의 피해를 받아오고 329일 동안 구속되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가장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억울한 기소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검찰의 특검이 이 조작 사안을 밝혀내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 내용이 정리되면 검찰의 송치에서 검찰이 기소청을 했기 때문에 결자 해제의 관점에서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은 게 좋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 보안수사권 저는 폐지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우려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처리를 해내고
앞으로 중수청이 10월 달에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검찰청에 있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 계정들을 다 이전, 보전시켜서 중수청 강화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에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 조작기소 특검에서 이것이 조작기소다라고 밝혀졌을 경우에 네.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잘못된 기소는 어차피 시정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자진 해소하느냐 아니면 특검에서 해소하는 것이 좋냐가 아마 신뢰성과 효율성의 문제, 국민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검에서 취소하는 문제가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검이 오히려 더 국회에서 선출된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사에 비해서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민 정서상 그리고 야당의 공격 또 보수 언론의 지적상 결자 해제 관점에서 검찰이 처리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조작 기소 현장이 확실히 밝혀지게 되면 그 자체를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께서 송영길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 그리고 경찰 수사권 통제를 강화한다입니다. 그래서 긴급 보안수사 요구권, 그리고 면담 확인권, 그리고 검사의 요구에 대해서 게을리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는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안수사권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요구권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것도 긴급 요구에서 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을 이첩하거나 아니면 징계 요구권까지 집어넣게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찬성했던 이유가 검찰청에 존재하는 6, 7천 명에 달하는 수사 계장이 보안수사권을 이어서 눌러 앉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이거를 중수청으로 다 이전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김민석 후보의 답변 듣겠는데요.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조작 기소가 됐다면 원칙은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은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자진 검찰이 해소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더 효율적인 방법, 당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원칙은 잘못된 기소는 시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폐지 원칙을 개인적으로도 가져왔고 총리로서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아까 정청래 전 대표님께서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합니다. 당정협의는. 그렇기 때문에 1차에도 당시에 논의선이었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표에게 보고드린 것으로 듣고 있었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에도 그런 골자를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에서 오케이 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입니다. 당정협의라는 것이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께서 김민석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텐데 질문과 답변 모두 30초씩입니다. 로스쿨 교수에게 17억 원 프로젝트를 주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연구 용역을 내지 않았으면 17억을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사나 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났을 경우 검사의 기소 단계에 공소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조작 기소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것인지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할까요? 네. 17억 가운데 5억 정도가 실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보안수사권 관련한 논의는 매우 부분입니다. 중수청, 공소청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당이 법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법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면 당정협의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께서 김민석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죠. 저는 검찰의 가장 심한 피해자로서 일관되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 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에 이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한 수기를 해라 그랬는데 왜 이게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렇게 갈등이 되고 이거를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러한 사태의 빌미를 줬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그동안의 소위 명청대전과 당청 갈등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총리가 일관되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마치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계속 대통령과 정부와 총리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는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거부한 것, 그것이 참 저희로서도 이해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